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요. 저번 시간에는 유사의 법칙을 어, 일단 적고 시작합시다. 자, 여기다가 자, 유사 법칙의 게시탈트의 첫 번째 법칙이죠. 그래서 네모, but, 사이즈 이런 네모들 요거를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순서화 시켜갖고 밑으로 쭉 이렇게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를 탄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은 유사의 법칙은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끼리 같이 이렇게 묶여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그 법칙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삼각형, 작은 사각형이죠. 예, 그 사각형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만들어 봤어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던해 보이고 굉장히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가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둥근 받침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제하고 말이죠. 어, 여기 안에다가 사각형과 사각형까지 다 이어서 유사의 법칙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런 훈련,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뭐 요즘 이렇게 나오는 어떠한 것들을 모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어떠한 법칙을 세워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형태를 유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유사의 법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카테고리 범주와 분류 자체를 네모는 네모끼리, 세모는 동그라미가 들어오면은 시퀀스 그러니까 순서가 끊어진다 그랬죠. 세모는 세모끼리, 그다음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이렇게 해서 유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형태를 조합하게 되면 훨씬 더 심플해지고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후에 중요한 기법을 배울 겁니다. 3C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컨셉, 그 다음에 컨스트럭트. 요 3C, CCC를 따가지고 3C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물론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있는 카테고리, 요 분류에서 유사 법칙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범주화입니다. 분류화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자, 근접과 연속의 법칙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또 근접과 여기 있는 연속의 법칙 요 세 가지는요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세 박자가 한꺼번에 딱 묶어서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데요. 한번 또박또박 잘 써볼까요? 자, 여기 근접, 이거 파락시말이죠? 자, 이거는 연속입니다. 그런데 연속에서 정렬이라는 뜻도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로 정의 내립니다. 자, 그래요. 이제 그래서 여기 근접과 연속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이걸로 오늘은 뒤에 라이노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릴 게 바로 라이노 프로그램의 로고가 뭡니까? 바로 그쵸? 예, 라이날, 엔서 라이날, 뭐 라이날, 라이노 이러면은 코뿔소란 뜻이죠. 뭐 이거는 뭐 적을 필요 없고요. 그 로고가 코뿔소의 로고인데요. 요 로고를 근접과 연습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그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은 근접이라는 건 뭔가 만약에 이렇게 디스턴스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 거리 자체가요, 안쪽으로 이렇게 좁으면 좁을수록 같은 묶임의 현상, 그러니까 묶임의 강한 효능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뿔하고 이러한 뿔하고 이게 따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완전히 별개의 개체로 취급된다는 거고요. 요게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지 않죠. 네, 그렇게 되면은 요게 같은 연속상에 있는 하나의 묶음의 개체로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뭐 들어는 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 용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창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한번 용어화 시켜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느낌상의 그러한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영화가 돼 있구나, 정의화가 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이게 창의력은 뭡니까? A와 B하고 C하고 다 엮여져 가지고 어떠한 완전히 다른 뭐 X라든가 Z라든가 이러한 답들을 구해내는 게 창의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돼 가지고 정리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지겠죠. 이 분류 자체를 다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흩어져 버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리화, 그 다음에 용어화,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게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창의력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이게 바로 최소 단위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제가 계속 네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도형들로 자꾸 말씀드리죠. 그리고 지난번 강의도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어떠한 형태를 구축하기보다는 그건 최종 목표고요. 이러한 네모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도형화 시켜가지고 유사의 법칙을 설명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들이 최소 단위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최소 단위라는 거는 창의력의 가장 기본 바탕입니다. 다 조합된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3C 기법에 카테고리제이션, 그러니까 분류화 자체가 최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네모,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따지고 봅시다. 그러면은 언어는 영어할 때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바로 최소 단위죠? 영어는 뭡니까? 전부 다 있습니다. A, B, C, D 이게 최소 단위지 않습니까? 이게 조합되는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조합되다 보면 이게 묶여져서 하나의 미닝, 의미를 지니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나 언어나 전부 다 이 의미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최소 단위를 먼저 풀어놔야 됩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유사, 근접, 연속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엮여질 때가 우리가 뭐 하나의 의미화된 상징화, 심볼이라고 그러죠. 상징화된 하나의 이미지 자체. 그러니까 뭐 캔이면 캔, 뭐 모니터면 모니터, 드라이면 드라이기, 면도기면 면도기. 이러한 하나의 상징화된 개체로 나타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이런 분류와 최소 단위가 있단 말입니다. 형태 자체가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자, 근접의 법칙을 설명하다 이렇게 좀 많이 왔는데요. 근접의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자, 근접은 같은 것끼리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은 이게 바로 파록시말 하나의 묶여져 있는 속성을 지니더라. 이걸 바로 용어화 해가지고 정의화 해가지고 근접 파록시말이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정의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바로 alignment 연속이죠. 이거는 바로 정렬이라는 뜻인데요. 연속의 법칙이 이렇게 쭉 가다가요. 연속적으로 뭐가 가는데 요거를 살짝씩 모서리를 없애갖고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이거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시간상으로 바로 자연스럽게 여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각이진 어떠한 것들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바로 어텐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각의 흐름은 끊어져요. 그렇죠? 그거를 바로 얼라이먼트, 연속 정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연속의 법칙을 해야만 우리가 이게 뭔지, 그 다음에 뒤에 바뀌어져 있는 이게 뭔지 이 자체의 분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거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의식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넘기는데요. 그런데 여기 있는 네모 자체에 여기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이 정의 자체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서 연속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비교, 컴페어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변화된 이 동그라미하고 이 네모하고 말이죠. 이 중간에 흘러 들어가는 거는 시퀀스, 시간성을 타지요. 그렇죠? 시간성을 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네모가 동그라미로 오는 요 과정을 우리가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 자체, 네모 자체의 특성도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시간상을 타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그라미에 대한 의미조차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 분류 자체를 연속의 법칙, 그래서 A도 알게 되고 B도 더불어 알게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어폰에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을 때 말이죠. 뭐 연속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곡 마킹이 뭐 굉장히 크고 여기는 조금 짧고 여기는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는 살짝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연속의 법칙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 이게 또 여기에 비해서 비교가 돼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연속의 법칙이다. 연속적으로 해야만 A와 B의 진정한 본질을 잘 깨우칠 수 있다. 왜? 시간의 흐름을 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거의 다 많은 것들을 다 섭렵을 하셨습니다. 이제 뭐 그쵸? 네,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는데요. 유사 근접 연속을 했는데 자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폐합과 그 다음에 마지막 단순화의 법칙을 한다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따로 떼놓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유사 근접 연속을 먼저 아셔야 되고, 자, 왜 그 라이노의 로고를 여기 있는 근접 연속으로 보여드렸는가 하면 요 법칙이, 요 효과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뿔이 이렇게 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의 뿔로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한번 그 후에 어떤 설명인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라이노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뿔이 이렇게 거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어떠한 군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앞에 코뿔소의 모양, 그 다음에 여기 눈의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근접으로 그리고 연속으로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로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로고의 라이노 이미지의 로고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그거 하나면 여기 근접과 연속은 설명이 다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론을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완벽하게 용어화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론을 전개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 폐합이면은 이게 합의 법칙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단순하면 이거는 뭐 심플링이야. 굉장히 뭐 단순화시키는 거고 모던화시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탁 캐물었을 때 대답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프로그램 잘 돌리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론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 경력자의 함정에 빠지고요. 결국 창의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잃게 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자신이 그러니까 매너리즘 그러죠. 그게 맞춰지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도 조금 실용편을 넣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 이론 운동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는가 하면 바로 크리에이티브 자꾸 강조를 하죠. 창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해볼까요? 바로 폐합의 법칙과 단순화의 법칙 그렇게 해서 게슈탈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